자, 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회사 동기 4명이 있는데 네네. 다 4명이서 친했거든요. 음, 근데 단톡방이 있어요, 친하니까. 음, 근데 A라는 대리가 있는데 네네. 그 톡방에서 혼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리 A님 말고도 다른 직장 상사나 동료들 얘기하기도 하고 힘들 때 같이 4명이서 친하니까 농담조로 막 비방도 하고 좀 이랬어요. 많이 하죠,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단톡방 4명 중 1명이 저랑 최근에 싸웠는데 그분이 앙심을 품었는지 갑자기 그 A 대리님한테 제가 그분을 욕한 내용만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A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러면서 난리가 지금 났는데. 그럼 이 카톡방은 그냥 한 3명 내지 4명만 있던 방이고, 네. 서로 간에 막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것도 주고받고, 뭐 그냥, 다른 사람을 막 좀 욕하기도 하고. 네, 그냥 직장 동료지만 직장 얘기 말고 사적인 얘기 많이 하고 서로 친한 그런 친목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엄청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술 먹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대화하듯이 엄청 허물없이 지내는 분들이고요. 그 안에서 하는 대화를 누구한테 알리거나 공개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서로 믿고 단톡방이 어떻게 약간 폐쇄적인 건데, 맞아요. 이게 막 40명, 50명이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당연히 말을 좀 해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3, 4명 정도? 네.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네.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네. 제가 이거를 다른 데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믿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서 처벌이 되는지. 너무 불안해요, 지금. 하루를 지내다 보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소문이 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문제가 되고, 또 누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카톡으로 대표되는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보존, 저장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도 폭증하고 있기도 하죠.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법원은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라는 법리를 만들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단톡방은 내용이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달리 폐쇄성이 높습니다. 즉, 참여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간 개인톡이나 또는 3, 4명, 4, 5명 간의 단톡은 그냥 메신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몇 명끼리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인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명예훼손이 될까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기에 아마도 내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그 말을 남에게 옮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국한될 것인데요. 법원은 어떤 여인이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라고 말한 사건과 관련하여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는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정도를 넘는 친척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거나 회사 동료라면, 아니면 여자친구나 애인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관해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성우라는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와 나눈 치어리더 뒷담화 SNS를 그만 그 여자친구가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여자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친구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자, 여자친구조차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정도라면 그냥 가까운 친구나 회사 동료라면 뭐 논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사례로 돌아와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의 단톡방에서 말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국민대,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성희롱 사태가 좀 잇따라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에 대해서 SNS의 폐쇄성을 들어 이제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돼도 가해 학생들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대화 내용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즉, 단톡방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이라고 본 셈인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자친구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법원이기에 단톡방 친구 정도는 전파 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하고도 남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상담의 결론은 법원은 웬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입니다. 단톡방에 다른 사람도 남을 비방한 적 많았는데 라는 항변은 검찰이나 법원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그 사람도 고소해 라는 말 정도이죠. 기술 환경이 변한 4차 산업 시대, 과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